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이전과 다르게 채용 인원을 많이 좀 늘렸어요. 특히 일반 채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조금 마음 강하게 먹고 얼른 작성하셔서 합격까지 쭉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좀 빡세요. 그리고 서류는 물론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필기만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빨리 복붙하고 끝내시고 필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작성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반기와 문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하시고요. 1, 4번 같은 경우에 글자 수가 많아요. 2000바이트 약 1000자가량인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500, 500 나눠서 작성하신 다음에 500자, 500자, 1000바이트, 1000바이트 나눠서 작성하시고 붙여넣기 하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개별 자기소개서 첨삭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고 한 달 자기소개서 반이나 만능 자기소개서 반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댓글창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청하실 시 기업은행용 문항부터 첨삭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현 핵심 고객과 미래 핵심 고객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지를 작성을 해달래요. 제가 이번 자기소개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상반기 영상을 같이 참고 자료로 띄워드리고 여기에서는 간결한 강의를 위해 달라진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쭉 보시고 22년도 상반기 댓글에 같이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게요. 상반기 1번 문항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기술하고 어떤 노력을 할지래요. 우리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딱 추가하시면 돼요. 오직 현재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만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경험에서 금융인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인, 스타트업, 제조업 금융 전문가 등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미래에 노력을 하겠다를 여러분의 경험을 기반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거를 미래 핵심 고객으로 선정을 해주세요. 미래 핵심 고객부터 정해야 현재 핵심 고객을 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쭉 나열을 하신 다음에 이 경험 속에서 나는 공통적으로 이런 대상을 정할 수 있겠다 라고 선정을 하시면 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에 우리 어떤 노력을 할지가 입행 후 포부랑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 정도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5번에는 본격적으로 포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포부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작성하는 법 살펴보자면 미래 핵심 고객은 내가 성장하려는 전문가예요. 내가 미래의 제조업 전문가로, 내가 미래의 스타트업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시고 그에 대한 근거, 경험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미래 핵심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내가 소상공인 관련 앱 개발을 했을 때, 설문조사 활동을 했을 때 소상공인 금융의 중요성을 알아서 미래 고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흐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현재는 미래랑 크게 달라지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래랑 크게 달라지지 않게 뭐 미래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했을 때 조금 큰 범위 있거나 비슷한 범위에 있는 전문가로 고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의 기업은행 이 대상이 핵심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기업은행이 현재 이 대상을 위해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입행 후 포부 같은 경우에 내가 해온 노력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를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자기소개서 반 분들은 지원동기 입행 후 포부 저희 700자로 정리했잖아요. 거기에 미래 고객, 현재 고객이라는 것만 템플릿에 넣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고객의 중요한 이유를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고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는 무작정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역량과 우리 위에서 정리한 이거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고객과 경험과 조사에 기반한 이유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기여할지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템플릿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상황, 경제, 흐름, 은행 속에서 기업은행의 현재 핵심 고객은 이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실제로 기업은행에서는 IBK에서는 이 대상을 위해 이렇게 하면서 뭐 궁극적인 경제 발전이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행은 얘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부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재 고객 했으면 그 다음에 미래 고객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밑에랑 똑같아요. 이제 어떠한 기업은행은 이 미래 핵심 고객을 더 삼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랬는데 미래는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최근에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미래 고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우리 미래 고객은 경험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은 밑에 작성해주는 거예요. 실제 경험 당시 내가 대상을 위해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미래 고객이 중요한 이유가 이 미래 고객의 핵심이 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인이 되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글자 수 나누면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기업은행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더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기업은행에서 나는 어떤 전문가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 장기적 해서 여러분의 입행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1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바로 2022년도 상반기 거 제가 일부러 그대로 갖고 왔어요. 활용된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안정을 통한 경제의 성장. 자, 우리 현재 고객에 대한 부분만 플러스 되면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글자 수만 조정해주면은 상반기 거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70% 이상의 뭐 이렇게 한 지금 기업은행의 핵심 고객은 중소기업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은행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내 경제 순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고객이 현재 핵심 고객인 이유를 여기 언급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22년도 상반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 중소기업 직원을 미래 핵심 고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적은 임금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이거를 체감할 수 있었다. 경험을 통해.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성장하겠다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기에서는 금융 전문성과 현장 근무와 디지털로 나눠서 작성을 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셨던 일을 카테고리별로 나눈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제안하고 기여하겠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돼요. 우리 여기까지는 좀 쉽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럼 핵심 고객을 누구로 발굴을 해야 하죠? 어떻게 채택을 해야 하죠? 라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갖고 와봤어요. 먼저 기업에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미래에는 플랫폼 혹은 스타트업 기업을 중점으로 고객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지금은 제조업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디지털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업 유형 변경 쪽으로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기업에서 개인으로 흐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시처럼 현재는 중소기업 고객이지만 미래에는 중소기업 뭐 고객, 직원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현재 고객에서 미래 고객은 좀 구체화된 버전을 갖고 오시거나 뭐 내부 직원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고 뭐 기업 직원에서 청년 창업가 이렇게 해서 외부로 해서 이제는 미래를 조금 더 감싸야 한다 쪽으로 갖고 가셔도 돼요. 아니면 개인에서 개인 혹은 개인에서 기업으로 가셔도 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직원이 주고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기업은행이 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을 대중화해야 한다라고 푸시거나 아니면 일반 개인 고객을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중소기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 및 유형이나 뭐 구체화하거나 개인에서 개인 혹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 뭐든 괜찮으니까 먼저 이 대상을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 고객을 선정을 하시면은 이 흐름에 맞춰서 현재 고객은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가 누구고 미래가 누구인지 키워드를 잘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키워드 잡는 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뭐 경력 기술서 위해서 쓰시긴 하겠지만 이게 요약해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성하시는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2번 문항 살펴볼게요. 기업은행 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래요.
상반기에는 그냥 가져야 할 중요한 업무 태도에 대해서만 물었거든요. 근데 업무 태도나 가치관이나 사실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만 더해주면 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협업, 고객, 윤리, 주도, 창의성 이런 거 다 맞는 자소서 때 완성을 했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치관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업무 태도 끌어냈듯이. 그리고 가치관은 책임감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어떠한 책임감, 어떠한 영업력 이런 식으로 A한 N으로 꾸며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문장으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준비한 자에게는 걱정이 없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향을 드러내는 문장이나 속담으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가장 어려우신 게 이 취약점일 것 같은데 취약점이 진짜 내가 없는 걸로 찾으니까 다 리스크가 커 보여서 찾기가 힘들어요. 나한테 정말 없는 걸 찾지 말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취약점은 취약한 걸 알고 노력하고 있는 거면 더 좋아요. 뒤에서 예시에서 보겠지만 내가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걸 알아서 보완하고 있다. 라는 소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협업, 고객, 윤리, 주도, 창의성 등 소재에서 가치관만 몇 명에서 회원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첨삭을 거의 영업 실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것만 고객 만족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행원 전문가에게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이유이기 때문이래요. 왜? 내가 경험 당시에 실제 이렇게 하면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는 500자 곱하기 2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1000자 2000바이트 그대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글자 수가 좀 많이 남아요. 그때 내가 이 가치관에 부합해서 했던 내용을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론 어떠한 보완할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이유이기 때문이고 나는 노력을 해왔대요. 라고 하면 이번 문항 역시 쉽게 너무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고객 편의를 위한 창의적 발걸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원칙에 기반하되 고객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가치관이네요. 그래서 영화관 근무 당시에 이렇게 창의적 자세로 동시에 얻은 경험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고객 불만 0%에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글자 수가 좀 많이 남았어요. 저도 첨삭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판매 당시 하면서 내가 원칙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이만큼 조금 더 나왔어요. 여러분이 작성해 두신 500자짜리를 2개를 내가 한 일만 갖고 와서 복사 붙여 이렇게 딱딱 하시면은 글자 수 금방 채워질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정리하면 우리 부족한 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자세를 익혀왔지만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글자 수 부족할 때 넣어주세요. 내가 이런 거 익혀왔다. 근데 보니까 디지털 역량이 미래 행운에게 어떠한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한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 노력해왔어요. 이거 신한에서 따왔어요. 신한 약점 쓰신 분들 그냥 따오시면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부족한 점 보완했다. 라고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행운은 어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미래 고객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입행 후에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부분 신한 1번에서 따오시거나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냥 갖고 오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셨던 거를 이 가치관 어차피 여러분이 했던 경험 속에서 가치관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 경험들 내가 한 일 중점으로 갖고 와서 글자 수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희 3번 볼게요. 채용 분야에서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에 혁신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지 뭐를 기반으로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똑같아요. 여기에는 도전적인 과업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혁신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도전이라는 그 자체가 혁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새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은 디지털이나 어떤 대상을 정해서 영업하거나 미래은행이 이렇게 변할 텐데 행운도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일 거예요. 소상공인 고객을 유도하거나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술금융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과업에 어떤 혁신적 사고가 필요할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 소재를 쓰셔도 되지만 5번에서도 쓰셔야 되고 사실 기업은행이 디지털을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쓰셔도 되고 다른 데서 쓰셔도 돼요. 기업은행은 소재부터 배분하고 작성 시작해주세요. 우리 회원분들은 창의적 소재와 도전 소재에서 혁신적 과업, 이게 혁신적 과업이다만 추출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기여할지만 한 줄 정도 더 늘려주실게요.
그래서 주도적 경험과 어려움 극복 경험에서 과업만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 과업이 어떤 종류가 돼야 하나요? 라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고객을 확보했다, 확장했다,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혁신적 과업이다 이런 것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혁신성 사고가 왜 필요한지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이 너무 간단해요. 이 과업이 가장 혁신적일 거다. 이유이기 때문이다. 왜 필요한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혁신을 시도했었다.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회원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예시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2022년도 상반기랑 우리 15일 자기소개서 완성해 있는 소재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정규모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혁신적인 과업, 이거 도전이었어요. 상반기에. 소상공인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없는 자산관리와 이런 소상공인에 필수적이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혁신이죠. 혁신적 과업. 제가 너무 그대로 갖고 왔네요. 혁신적 과업을 설정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눈으로 확인시켜드린 결과 가입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내가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와요. 이게 도전하고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전도 노력을 했고 혁신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게 언급이 되었고요. 입행 후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부분만 혁신적 목표에 따라 내가 정한 목표에 따라 직접 소상공인 틈으로 나아가겠다. 여기 금융 혜택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것처럼 혜택을 체감시켜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할 일에 대해서 한 줄 정도만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소재 1000바이트 두 소재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주도적 목표를 두고 노력한 경험을 갖고 와서 도전을 혁신으로만 바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 자, 상반기에 뭐였냐면 서로 다른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관점 결국 동일한 말이거든요. 이거 그냥 협업 경험 묻는 거예요.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분들의 협업 500자, 갈등 500자, 아닌 분들도 협업 소재 써주신 거, 갈등 소재 써주신 거 500자씩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작성하면 좋냐면 팀워크 내에 협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와주세요. 만약에 협업이 잘 됐던 경험이더라도 협업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좀 안 맞았어요 라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조직 내 중요한 과업 목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내가 협업을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뻔한 협업 갈등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행 후 어떻게 기여할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처음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공동의 과업은 디지털이나 금융이나 영업 관련된 걸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쭉 행원에 부합한 걸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기은을 포함한 모든 은행은 지점 내에서 서로 협업을 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조직 안에서 이 디지털이나 금융이나 영업을 위해 동료와 힘을 합친 경험을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간단하죠? 경험 당시 이렇게 협업과 갈등을 해결했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 바로 볼게요. 타공단 인턴 당시 강점을 끌어내며 협업을 벌써 끌어냈죠. 고객 만족을 높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협업을 끌어냈다라는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입행 후에도 내가 고객 만족을 위해 협업을 끌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1000바이트 써서 2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상반기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상반기 거 그대로 갖고 왔듯이 여러분이 다른데 고객 응대하는 공격 자기소개서 쓰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서 그냥 내가 노력했던 거 협업하고 갈등 소재로 썼던 거 갖다 붙여 넣으시고 끝내주세요. 우리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비중 그렇게 크게 안 둘게요. 자, 다음 여러분이 그나마 좀 비중을 둬야 하는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인데요. 의지와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하라는데 답변에 이거를 포함하여 답을 하래요. 조금 나아졌던 건 뭐냐면 상반기에 이거는 심지어 질문에 포함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답에 포함을 시키래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글자 수도 2400바이트에서 이번에 1000바이트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의지와 강점을 따로따로 썼다면 이번에는 500자 안에 여러분의 의지와 강점을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행에 대한 의지는 일단 미래기업은행에 좀 초점을 맞추세요. 키워드에서도 보겠지만 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디지털이나 미래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기업은행 발전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디지털 관련한 거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영업을 잘하면 영업력, 내가 기업 분석을 잘하면 기업 분석, 회계를 잘하면 회계,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근거가 확실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고 와주시고요. 여기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 문항이에요. 당신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그 면접의 그 질문과 동일하고 또 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을 쭉 나열한 다음에 나를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소재로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키워드부터 풀이해볼게요. 가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로. 그리고 공기는 분위기를 좀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공기가 달라졌다. 혹은 살면서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화는 뭐 조직 문화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했던 경험 혹은 새롭게 어떤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는 숫자를 활용해서 강점을 소개하겠다라고 질문에 넣으셔도 되고, 뭐 숫자로 확인했던 경험이라든지 숫자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쓸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연료는 원동력, 동기의 의미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에 미리 이거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 경우에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미래 금융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숫자로 뭐 세계에 1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상의 공간을 보탤 수 있는 연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정말 간단하게는 기업은행을 위해 보낸 가장 알찬 시간과 연료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답에 포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드러내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고, 공기는 어떠한 공기의 변화를 만들겠다. 팽팽한 공기 속의 긴장감 속에 어떠한 현황이다. 현황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문화는 의지적 표현으로 조직의 금융에 어떠한 문화를 안착하겠다. 혹은 어떠한 소비 문화, 금융 문화에 맞춰 어떻게 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숫자는 숫자로 의지를 표현을 하거나 숫자의 증가를 만들겠다. 가입수 증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쓸 수 있죠. 아마 이거를 가장 쓰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연료는 어떠한 연료가 원동력이 되겠다. 혹은 ESG 관련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질문 절대 어렵지 않아도 돼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의 강점과 의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질문 100, 답변 900 해서 1000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지와 강점을 뭐 450, 450 나누셔도 되고 함께 뭉쳐서 이러한 의지, 이렇게 변할 미래에 나는 어떤 의지를 갖고 내 강점을 어떻게 발휘하겠다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 문항에 대해서 녹일 수 있으면 여기에 녹여주시는 게 좋고요. 키워드를 낸 의도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껴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복붙해 주셔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항 키워드 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답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의지를 표현해야지, 미래의 기업은행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야지, 내 강점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 의미만 활용해서 표현 방법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마무리 할 텐데요.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른 작성하시고,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상반기 만능 자소서 작성하셔서 미리 작성해두면 이렇게 복부 나중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자기소개서 만들어 두시고 또 필기 준비 얼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면접 수업 그리고 합격 후기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